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예, 오늘은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9시 45분입니다. 보유자산은 뭐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매번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뭐 자산 그렇죠. 30만 원 출금 아까 또 완료를 했고 거래 내역입니다. 뭐 걸어둔 것들 몇 개 팔리고 뭐 의미는 없네요. 오늘 뭐 비트코인이 꽤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6,90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7,200, 300 뭐 그래요.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미더리움도 비슷합니다. 534만 원. 근데 오른 것들이 몇 가지 꽤 있습니다. 파월했죠. 지금 몇 군데 해외 거래소에 상장됐다는 것 같고요. 뭐 폴리, 뭐 시빅 다 몇 가지들 뭐 10%대로 오른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요. 큰 경마는 아닌데 살짝 은근한 그런 경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떨어진 것들 몇 가지 있는데 그래도 샌드박스는 5,000원을 잘 지키고 있네요. 여기서 다지다가 한번 또 시원하게 올라가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비트맥스입니다. 비트맥스는 지금 58,700인가 500?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어저께도 봤지만 뭐 시원하게 아침에 한번 또 빠졌다가 살짝 올라온 것 같은데 58,500이네요. 과연 오늘 밤에 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요. 뭐 토요일이니까 주말이니까 크게 뭐 그렇게 기대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잔잔하게 올라가면서 한 6만까지는 가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뭐 57,000, 6천까지도 빠졌던 것 같은데 아침에 한번 보시죠. 오늘 밤에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이니까 여전히 뭐 그렇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항상 CME 마감이 있었죠. 오늘 아침에 마감을 보니까 한 57,800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과연 또 월요일 날 과연 또 요 선까지 한번 또 내려와 주면서 갭을 또 채울지 어떨지 한번 더 지켜보시죠. 항상 뭐 그랬습니다만 갭 채우면 항상 그랬죠. 요런 느낌. 57,800이었네요. 과연 또 월요일 어떨지 한번 보시죠. 오늘도 얘기가 상당히 재미난 게 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어저께 나왔던 그 회계 기준원 얘기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기타 자산, 뭐 가상자산 이게 지금 금융자산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다시 또 얘기를 또 했네요. 어저께는 또 금융자산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니만 그러니까 대체 구라 뉴스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사자가 얘기를 하면 금방 알려질 건데 왜 자꾸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조회수 때문에 어그로를 끄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회계 기준원은 가상자산이 금융자산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뭐 더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NFT 얘기 나올 때 그 게임위원회 위원장은 NFT 게임은 지금 법적으로다가 불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NFT 관련 게임을 한 번 더 그 환전이 환전 이 게임에서 이 내용을 돈을 바꿀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을 법으로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환전 요소 이것 때문에 좀 그런데 요것 좀 많이 제동이 걸릴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NFT 게임과 요 법이 또 충돌하면서 어떻게 또 풀어나갈지 한번 더 보시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이 얘기입니다. 두나무가 우리금융 지분인수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돈이 최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 이 두나무나 이런 거래소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금융, 은행을 나중에 인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뭐 아주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먼 나라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한번 더 기대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세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 56,500원 바닥을 찍은 거 아니겠는가, 즉 56,500이 바닥이 아니겠는가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쭉 보면 있어요. 맨날 뭐 무슨 뭐 계단식 청산 부재 뭐 옵션 시장 얘기 뭐 쭉 있는데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지만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읽어보게 되면요. 그 얘기인데 결국은 끼워 맞추기식 얘기니까 그래도 희망을 보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동시에 20% 하락, 뭐 건강한 조정, 유기농 조정 맨날 그러죠. 항상 올라갈 수만은 없고 조정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맨날 하고 있으니까 아 그렇구만 하면서 또 역시 희망 회로를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어차피 존버니까 항상 그렇죠. 그래프 쪽 얘기인데 2013년, 2017년 4년 주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11월 달에 급등하기 전에 반드시 조금씩 한번 하락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식의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죠. 2013년 이래가지고 네, 살짝 하락한 다음에 쭉 올라가고 2017년 마찬가지 요 부분 떨어지고 2021년 요 부분인데 쭉 한번 올라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의 희망 회로예요. 뭐 올라가면 좋은 거고 어쩔 수 없는데 예전엔 전부 다 10배 이상씩 올랐지만 이번 연도 10배 이상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7천만 원이 되면 7억 가게 그건 아닌 것 같고 조금 상승을 할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식의 희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밖에 다른 얘기들입니다. 트위터에서 이제 비트코인 팁 기능 비트코인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안드로이드에서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 글 쓰면 뭐 아들이 쓰면 아들이 아빠가 아들한테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명 연예인들 글 쓰면 거기에 또 응원하는 의미로다가 보내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약간 세탁의 의미도 당연히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간에 이 상황을 한번 또 지켜보시죠. 그리고 미국 연준 이사가 얘기를 하길 대다수의 암호화폐 거의 다는 다 가짜 스캠이다라는 겁니다. 한 얘기가 맞기는 해요. 95% 이상은 전부 다 스캠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코인을 깔려고 한 게 아니라 스캠을 깔려고 한 거고 그리고 결국 비트코인은 디지털 버전이 금이다라고 제대로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이분 얘기가 맞죠. 대다수의 코인은 사실 쓰레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코인을 알고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나라별 얘기, 채굴 얘기가 재밌습니다. 카자흐스탄 얘기인데요. 이분 대통령 얘기인데 여기가 세계 제2위 채굴 나라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흩어지고 나서 미국이 1위고 그 2위가 이제 카자흐스탄인데 문제가 여기가 규제가 없다 보니까 세금을 못 걷어가지고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규제를 한번 마련해 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뭐 세금 뭐 중요하긴 하죠. 그래 근데 과연 그러면 세금 하면 또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세금 걷으면 얼마가 될 것인가? 여기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맨날 세금을 걷어요 말아요 내년에 해요 이회를 해요 말아요 하는데 얼마나 걷을 수 있을 것이냐 보게 되면 대충 한 세수가 한 1조는 걷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걷으려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정작 대한민국은 세금을 이미 엄청나게 걷어놨죠. 예. 이미 초과 세수가 50조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근데 뭘 또 걷냐 그 얘기죠. 사실은 이걸 거두려면 사람 인건비 들어서 또 힘들어서 걷고 이것도 뭐 국민 지원금융 또 풀면 또 거기에 인건비 시간 들어가고 뭐하러 그 짓을 하냐는 거죠. 좀 많이 걷었으면 적당히 좀 해야 되는데 여기는 돈 걷는 게 일이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게 엘살바도르,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채굴이나 이런 걸로다가 좀 나중에 조금 잘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라오스 이런 데서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라는 얘기입니다. 뛰어든다는 건데 내용이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중국에서 빠져나간 채용자들을 좀 약간 흡수하려고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 라오스가 돈이 없다 보니까 세금 좀 걷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 수석 발전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전기 공급이 아주 좋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 있는 게 비공식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국 애들이 일로 그냥 국적만 옮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중국 파워가 안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렇긴 해요. 그리고 예상들 맨날 뭐 언제까지 얼마 가요, 뭐 하면 뭐 얼마 가요. 맨날 그 얘기들입니다. 뭐 10년 안에 무슨 뭐 10억을 가요 그런 얘기들 다 뭐 맨날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예상이야 항상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떠드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누구는 10년에 10억 가요. 아니에요. 뭐 5년 안에 5억 갈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물 ETF가 중요합니다. 현물 ETF가 나오면 200억 달러가 들어올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예상이 항상 장밋빛 희망이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지요. 그리고 이더리움 얘기 내년 한 4, 5월 한 앞으로 6개월 남았죠. 반년 안에 이더리움 포스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더리움을 채굴한 게 2015년 9월 10월 그러니까 리눅스 채굴할 때는 제가 못했고 윈도우 채굴할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걸린 게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채굴한 지로. 근데 앞으로 뭐 6개월이면 6년이 달렸는데 뭐 6개월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죠. 좀 더 아주 희망적인 마음을 갖고 한번 더 조보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결국은 돌아 이더리움이 뜬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뭐 이더리움 갖고 계신 분도 많이 있으니까 이 내용은 다 아마 아실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폴리곤, 아비트럼 다 예전에 있던 거고 그리고 요 시리즈 하나 재밌습니다. 요 그랩 크리에이터 요 시리즈 한번 모르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상당히 지식을 쌓는 데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지금 알면 안 되고 훨씬 전에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폴리곤이 뭔지, 아비트럼이 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미 여기 기사에 나오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코인 피해자, 뭐 사기 얘기인데요. 뭐 사기 뭐 국내건 해외건 뭐 가리지 않지만 여기도 황당한 게 원코인 여기가 아직도 하고 있대요. 불가리아 내에서 계속 지금 사기를 하고 있고 자산이 부동산 코인 해가지고 거의 15조 이상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한 진짜 대한민국도 있지 않았어요? 뭐 JMS, 뭐 JU 뭐 있지 않았나? 몇 가지 쓴 것 같은데 그냥 다단계 쪽 사기는 뭐 국내건 어디건 판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늘 토요일이라서 은근하게 좀 올라진 것 같은데 내일 한번 또 한번 보시죠. 아마 또 괜찮은 것도 코인들 또 올라갈 것이고 1호 경막 한번 또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코인이 9시 올라갈지 한번 또 지켜보시죠. 이상입니다. 돈들 많이 버시고요. 내일도 또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